한국으로 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귀화 시험이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한국에서 산지 6해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문제로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 빠른 인터넷 속도,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까지. 특히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 고향 캐나다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늦은 밤에는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이 저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조용히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상인들은 이거 더 가져가라며 덤을 챙겨주었고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저에게 종업원이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낯설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당연한 듯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단골 가게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사장님,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제 취향을 기억해주는 직원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느꼈던 끈끈한 유대감까지 저는 어느새 한국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이야. 비자 문제는 항상 불안 요소였습니다. 현재 취업 비자로 머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조건이 붙었고 금융거래나 사회적 혜택을 받을 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때때로 저를 소외감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곳이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귀화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 헌법까지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시험 정보를 찾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역사와 헌법 부분이 부담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역사적 사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법 조항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귀화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유학생 출신,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오래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재를 펼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강의 내용을 필기하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서 나오는 길, 수강생 몇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듣기는 괜찮은데 쓰기 시험이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한자어가 많아서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국어 쓰기 시험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 같았어요. 말하는 건 괜찮았지만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친구들에게도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더니 다들 응원해 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어 잘하긴 하지만
시험이 쉽진 않을 거야. 특히 역사 문제가 어려울 거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외우느라 고생했어.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루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 잠시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서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던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던 사람.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을 깜빡하고 나왔을 때 일부러 따라와 돈을 건네주던 점원.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덤을 챙겨주던 상인까지. 나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 나라에서 따뜻한 기억들이 쌓였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만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교재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실전 한국어를 익혀보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가게들을 지나치자 몇몇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냈어? 네,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귀화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러자 상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고? 와, 대단하다. 힘들 텐데. 잘 준비하고 있어? 네. 한국 역사 배우는 게 어려워요.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 근데 시험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을 돌며 여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대화 방식과 표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이 오가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르신들은 금방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 캐나다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감탄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 주니 고맙네. 근데 한국 사람이 되려면 김장도 해봐야 하는데 해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김장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르신들은 직접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장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보통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손에 양념을 묻히고 열심히 배추를 버무리는 저를 보며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깊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모의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한국 역사와 헌법을 공부하며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았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보거나 혼잣말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노트 정리를 하며 긴장을 가다듬었어요.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듣기 시험은 무난했지만 쓰기 시험에서 막혔어요. 한국어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문법이 맞는 걸까? 단어 선택이 이상하지 않나? 자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 답안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역사 시험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주요 사건과 연도를 외우는데 집중했지만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당황한 나머지 몇 문제는 제대로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응시자들도 저마다 피곤한 표정으로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합격.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마주하니 실망감이 컸어요. 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책상에 앉아 결과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죠. 귀화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클레어, 혹시 너무 힘들면 돌아와도 돼. 순간 그런 선택지도 떠올랐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외국인이라는 벽을 느끼지도 않을 테고 굳이 시험을 치르며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길에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이야기, 시장에서 덤을 얹어주며 환하게 웃던 상인, 노인복지센터에서 김장을 하며 어르신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까지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도전해야 해. 시험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귀화 시험에서 낙방한 후 며칠 동안은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이번 설날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는 건 어때? 한국에서 명절을 맞이한 적은 많았지만 한 가족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내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친구의 가족들이 환영한다는 말을 듣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설날 당일 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클레어 왔구나. 명절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빚고 계란물을 묻혀 팬 위에 올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치면 돼. 그래, 잘하네, 클레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켜보며 한국 전통을 배웠어요. 세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친구의 조카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뜻밖의 인사에 저는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조카에게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넌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족과의 거리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친구의 부모님이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김장하는 과정은 지난번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운 경험 덕분에 익숙했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저를 보며 이웃 어르신들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너 진짜 한국 사람이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남은 건 한국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뿐이었습니다. 설날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귀화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어요. 특히 한국어 쓰기 시험과 역사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같이 풀어보자. 내가 쓴 문장도 봐 줄게. 역사 부분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랑 대화하면서 이해해봐. 우리가 배운 방식이랑 비교하면 더 쉬울 거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 변화나 독립운동의 흐름 같은 내용도 단순히 연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면접 시험을 대비해 직접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6해 동안 살아왔고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교정을 도와주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면접관이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힘을 주었습니다. 넌 이미 한국인이야. 시험만 통과하면 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심한 몸살 기운이 올라왔고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약과 죽을 사다 주며 간호해줬지만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시험 당일 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된 것이었어요. 버스는 늦어졌고 택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시험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다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전통시장에서 자주 보던 상인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어디 가려고 그렇게 서 있어? 시험 보러 가야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요. 그러자 상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 차 타고 가자. 너는 한국인이 될 사람이야. 끝까지 해봐. 그렇게 저는 상인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눈 쌓인 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반드시 시험을 치를 거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시장 상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착한 시험장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처럼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최선을 다할 차례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듣기와 읽기 문제는 무난히 풀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연습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던 쓰기 시험을 마주하는 순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자.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챙기며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 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친구 집에서 함께 보낸 설날, 김장을 하며 들었던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말, 시장에서 상인들과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들, 문법이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심만큼은 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이곳이 제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야. 이제 제 운명은 결과 발표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오늘 제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이구나.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결과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두 글자가 또렷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야. 내가 해냈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느낀 좌절, 두 번째 도전까지의 긴장감,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쌓아온 따뜻한 기억들까지 곧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합격했어. 순식간에 단톡방이 폭발하듯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와, 드디어. 클레어, 너무 축하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우리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한 친구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어, 정말 축하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조금 울었어. 실감이 안 나. 이제 너랑 우리 사이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네. 넌 그냥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떡과 전, 삼겹살까지 한가득 차려진 식탁 앞에서 친구들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축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된 기분 어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하지만 너무 행복해. 친구들은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고 저는 그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표지를 쓸어보았어요. 이제 나도 한국인이구나. 그날 저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시장을 돌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은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상점들을 지나가는데 저를 알아본 시장 상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한국 국적 취득했어요.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거 축하해야겠네.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덤 더 얹어줄게. 저는 활짝 웃으며 따뜻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나를 받아준 거였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외국인에게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삶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음식 중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한국의 불고기를 시작으로 김치, 불닭볶음면, 믹스커피 등 많은 음식들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한국의 과자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과자가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 런던 근교에서 살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집에서는 9살 딸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 딸 메이플은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무엇이든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라 요즘은 우주와 공룡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메이플이 새로운 최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과자예요.
이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엔 딸이 그냥 새로운 간식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우리 가족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외투를 벗기도 전에 메이플이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한국 과자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갑작스럽게 한국 과자라는 생소한 단어가 튀어나오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과자? 응. 유나가 점심시간에 한국 과자를 가져왔어.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줬는데 엄마, 그거 엄청 맛있어. 달콤하고 바삭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아. 메이플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손짓을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엄마, 우리도 그거 살 수 있어? 딸이 이렇게까지 흥분한 걸 보니 대체 어떤 맛이길래 저렇게 반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릴 적 저도 처음 초콜릿을 맛봤을 때 그렇게 신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렇게 맛있었어? 응. 엄마도 먹어보면 깜짝 놀랄걸?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디서 파는지 한번 알아볼까? 메이플은 당장이라도 사러 가고 싶다는 듯 옆에서 조바심을 내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한국 과자라고 입력했습니다. 메이플이 고른 사진을 보니 바삭하고 달콤한 전통 과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국에서는 안 파나? 대형 마트 웹사이트를 뒤져보았지만 어디에서도 해당 제품이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찾았어? 메이플이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같아. 순간 메이플의 얼굴이 실망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난 이제 다시 못 먹는 거야? 이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깊은 한숨이 어찌나 안쓰러운지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자 메이플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찾을 거야? 그럼 엄마랑 메이플이 힘을 합쳐서 한국 과자를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 모녀의 한국 과자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이플은 평소보다 훨씬 부지런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치질도 서둘렀고 아침 식사도 남김없이 먹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더니 학교에 가서 유나에게 꼭 물어볼 게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유나한테 한국 과자 어디서 샀는지 꼭 물어볼 거야. 메이플은 신이 나서 책가방을 매며 선언하듯 말했어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물어보고 와. 우리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메이플은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가더니 등교길에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란다. 참살선과 조청유과 이름을 까먹으면 안 돼. 딸의 열정이 대단해 보였지만 이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어요. 과연 한국 과자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걸까? 그날 오후 메이플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유나가 엄마한테 물어봤대. 한인마트에서 샀대. 한인마트? 응.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래. 거기 가면 한국 과자가 있을 거래. 메이플은 손바닥을 맞부딪히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말에 가보자.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이플은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내가 살 과자 리스트 적었어.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메이플을 바라보았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그럼 엄마, 우리 꼭 사야 해. 메이플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알겠어. 이번 주말에 한인마트로 가보자.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메이플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거실로 뛰어나와 저를 깨우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한인마트 가는 날이야. 빨리 준비하자.
아침잠이 많은 메이플이 이렇게 일찍 깨우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그래, 먼저 아침 먹고 가야지. 알겠어. 근데 빨리 먹고 가자.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메이플은 이미 외출 준비를 끝내고 저를 재촉했어요. 저는 딸의 열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과자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응. 엄마도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한인마트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인마트가 많지 않아 일부러 시간을 내야 했어요. 메이플은 차 안에서도 창밖을 보며 손에 든 메모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쌀선과 조청유과, 약과 엄마. 이거 다 찾을 수 있겠지?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 하나쯤은 있겠지. 드디어 한인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영국 마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고 매장 안에는 한국식 라면, 김치, 냉동만두 같은 다양한 식료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바로 과자 코너로 달려갔어요. 진열대를 살피며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금세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여기엔 우리가 찾는 과자가 없는데? 저도 함께 진열대를 살펴보았지만 메이플이 적어온 리스트에 있는 과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초코파이나 새우깡 같은 한국 과자들은 있었지만 메이플이 찾던 오란다나 약과는 없었습니다. 메이플의 표정이 점점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구하기 힘든 거야?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직원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혹시 오란다나 참쌀선과 같은 한국 전통 과자는 여기 없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인기 있는 제품이라 재고가 일정하지 않아요. 다음 주쯤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이플은 풀이 죽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사는 거야? 저는 메이플의 작은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샀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엄마가 온라인으로도 한번 찾아볼게. 그러자 메이플의 얼굴에 다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도 살 수 있어? 응.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메이플은 차 안에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한인마트에도 없으면 대체 어디서 사야 해? 딸의 실망한 목소리를 들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인마트에는 가끔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쯤 다시 가볼 수도 있고 일단 온라인에서 찾아보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은 양말도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빨리 검색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전통과자 해외 배송, 오란다 해외 직구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해외 배송 쇼핑몰에서 한국 과자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메이플, 여기 봐. 한국에서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트가 있네. 메이플은 반짝이는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럼 주문하자. 그런데 문제는 배송비였습니다. 과자 한 봉지는 몇 파운드 정도였지만 한국에서 영국까지 배송하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배송 기간이 몇 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러게, 그리고 배송비가 과자보다 더 비싸네. 메이플은 입을 삐쭉 내밀고 팔짱을 꼈습니다. 과자 하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저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 정도로 딸이 좋아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메이플이 번뜩이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유난의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돼?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다른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조금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유나의 엄마는 한국 분이니까 좋은 정보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게 신뢰가 되진 않을까? 아니야. 유나의 엄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메이플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럼 유나의 엄마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 그렇게 저는 유나의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방법을 알게 된다면 메이플이 원하는 과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유나의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사실 학부모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이플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유나 엄마,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저는 메이플 엄마 캐서린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메이플이 유나가 준 한국 과자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혹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보내고 나니 괜히 긴장이 됐어요. 신뢰가 되진 않았을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몇 분 뒤 지혜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씨.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귀엽네요. 한국 전통 과자는 한인마트에서도 찾기 어렵죠. 혹시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 근처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뜻밖의 초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네. 그럼 이번 주 금요일 오전에 괜찮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금요일 오전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금요일,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캐서린 씨, 반가워요. 저도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한인마트에서도 못 찾아서 온라인 배송까지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지혜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만해요. 요즘 한국 전통 과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쉽게 구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흔한 과자인가요? 지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특히 약과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자주 먹는 과자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전엔 외국에서 한국 전통 과자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초코파이도 예전에 영국에서 유명해졌던 거 기억하세요? 네. 초코파이요? 지혜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박지성 선수 아시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동료 선수들에게 초코파이를 선물했었잖아요. 그걸 선수들이 SNS에 올리면서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지혜 씨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덕분에 초코파이가 유럽에서 꽤 알려졌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한국 전통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혜 씨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메이플처럼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혹시 메이플이 시작한 이 작은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을까요? 그때 지혜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작은 상자 안에는 오란다, 참쌀선과 조청유과, 그리고 약과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메이플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너무도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 씨, 메이플이 보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지혜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번엔 메이플이 직접 한국 과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직접이요? 네. 사실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저는 놀라면서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좋아요. 메이플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 과자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고, 저는 이 만남이 단순한 과자 찾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방에는 지혜 씨가 건네준 한국 과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란다, 참쌀선과 조청유과, 그리고 약과까지. 메이플이 이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메이플이 현관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유나네 엄마랑 만났어? 응. 그리고 아주 특별한 걸 받아왔지. 제가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는 순간 메이플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야? 뭐야?
설마. 상자를 열자 다양한 한국 전통 과자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메이플은 두 손을 입에 가져가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야? 우리 드디어 찾은 거야? 맞아. 유난의 엄마가 메이플이 좋아할 것 같아서 주셨어. 메이플은 감격한 듯 상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약과를 집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유나가 말했던 약과야.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바삭한 겉면이 부드럽게 씹히면서 안에서 달콤한 조청향이 퍼졌습니다. 메이플의 얼굴이 순간 행복으로 가득 차더니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엄마, 이건 정말 최고야. 한국 가야겠어. 저는 피식 웃으며 약과를 하나 집어 들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순한 전통 과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안에 퍼지는 깊고 풍부한 단맛과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어우러지면서 예상보다 훨씬 매력적인 맛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이제야 알았지? 메이플은 이미 오란다까지 하나 집어 들고 바삭하게 씹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거 또 살 수 있어? 쉽진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유난의 엄마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 직접 만든다고? 응. 약과 같은 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대. 메이플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꼭 만들어 보자. 유난의 집에서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작은 관심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메이플과 함께 약과를 만들기로 한 계획도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히 다른 부모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모임이 시작되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던 중 자연스럽게 간식과 음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상하게 군것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애는 요즘 새로운 과자에 꽂혔어요. 한 학부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학부모가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애도 그래요. 요즘 유나한테 뭔가를 얻어먹었는데 그 뒤로 계속 그걸 찾더라고요. 유나?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한국 과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 학부모가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오란다? 약과? 뭐 그런 거였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메이플도 똑같아요. 한국 과자에 완전히 빠졌어요. 한인마트를 찾아가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뒤져봤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다른 부모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한인마트 갔다가 다 팔려서 못 샀어요. 한국 과자가 이렇게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한 부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SNS에서 누가 한국 과자 먹는 걸 올렸더니 댓글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사냐고 묻던데요. 저는 문득 유나 엄마에게 말한 한국의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행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 동료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줬고 선수들이 이를 SNS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초코파이가 영국에서 유명해진 사건이었죠. 음식이 문화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 자연스럽게 퍼지는 거죠.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과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우리 애들만 봐도 벌써 이렇게 열광하는데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문득 우리 동네에서 한국 과자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메이플 혼자만 좋아했던 것이 어느새 주변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어. 학부모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 과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면 우리도 메이플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는 모습을 한번 기록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메이플은 유난의 집에 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엄마, 바로 유난의 집으로 갈 거지? 오늘 약과 만들기로 한 날이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자. 유난의 가족이 우리를 초대해 줬으니까. 메이플과 함께 작은 꽃다발과 선물용 디퓨저를 준비하고 유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난의 집에 도착하니 지혜 씨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캐서린 어서 오세요. 메이플, 오늘 약과 만들 생각에 신났지? 네, 진짜 기대돼요. 거실로 들어서자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메이플을 반겼습니다. 주방에는 이미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약과는 만드는 과정이 조금 손이 가지만 제대로 만들면 정말 맛있어요. 먼저 반죽부터 해볼까요? 메이플과 유나는 작은 손으로 밀가루와 참기름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밀가루가 잔뜩 묻었지만 둘 다 신나 보였어요. 메이플이 웃으며 반죽을 주물렀고 유나도 같이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반죽을 둥글게 빚은 후 밀대로 펴고 모양을 잡아 나갔습니다. 지혜 씨가 약과 특유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포크로 찍어주는 방법을 보여주자 메이플과 유나는 마치 놀이하듯 따라했어요. 이제 기름에 튀길 차례예요. 지혜 씨가 반죽을 조심스럽게 기름 속에 넣자 노릇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과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우와, 진짜 약과처럼 변하고 있어. 노릇하게 튀겨진 약과를 건져내고 조청에 담가 단맛을 입히는 과정까지 마치자 드디어 완성된 약과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메이플은 한 개를 집어들어 신중하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와,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저도 약과를 하나 맛보았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깊고 고소한 맛이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네요. 유나의 아빠도 오셔서 함께 시식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저희도 기쁘네요. 메이플 덕분에 약과를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지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음식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이어줄 수도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찾기 위한 여정이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한국 가정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문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메이플이 유나와 맛있게 약과를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사진을 찍고 짧은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딸이 직접 만든 한국 과자 약과, 요즘 한국 과자에 빠진 메이플, 그리고 가볍게 SNS에 올렸어요. 그냥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게시물에는 엄청난 댓글과 반응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사요? 저도 한국 과자 먹고 싶어요. 약과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특히 영국에 사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한인마트에서도 약과와 오란다가 빠르게 품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들도 유난해에서 약과 만들고 싶다고 난리 났어. 메이플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한국 과자를 좋아하게 되면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고 있었어요. 메이플이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엔 한국에 가서 다른 과자들도 먹어보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다음엔 꼭 한국에 가보자. 우리는 메이플이 방학을 맞이하면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한국에 인기 있는 과자들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메이플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한국 과자들과 한국의 음식들이 기대가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약과와 참쌀선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약과의 단맛과 참쌀선과의 짭조름한 맛이 궁합을 이루니 같이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한국 과자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